오늘 팝콘 이슈 친구들, 코스피 반등으로 기분 좋은 하루들 되었지? 오랜만에 조금 여유를 갖고 글로벌 중요 이슈들 팝콘이가 직접 다 뒤져서 정리해왔어. 팝콘 한 입 먹으면서 들어봐. 팝콘 이슈 시작할게. 친구들, 다들 오늘 코스피 9.6% 폭등 봤지? 진짜 통쾌하지? 이란 협상 기대감에 시장이 확 살아났는데 팝콘이가 오늘 글로벌 뉴스 싹 다 뒤지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이란 말고도 엄청난 폭탄들이 동시에 째깍거리고 있거든. 월가가 이란보다 더 무서워하는 1.7조 달러짜리 사모신용 시장, 오늘 개막한 중국 전인대에서 나온 충격 발표, 그리고 어제 베선트 재무장관이 발표한 트럼프 관세 새 국면. 오늘은 이것들 전부 싹 다 정리해 줄게. 주제가 좀 많아도 집중해서 들어봐. 꽤 중요한 이야기들이야. 자, 나 첫 번째 이슈 까볼게. 친구들, 사모신용이라고 들어봤어? 쉽게 말하면 은행 빼고 돈 빌려주는 사설 대출 시장이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규제 때문에 기업 대출을 줄이니까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같은 사설 기관들이 직접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거든. 이게 지금 규모가 얼마냐면 1.7조 달러야. 우리 돈으로 2,500조 원. 근데 바로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어. 왜냐? AI 때문이야. 이 사모신용이 빌려준 돈의 40%가 소프트웨어 회사들한테 몰려 있는데 지금 AI가 그 소프트웨어들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거든. 예전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한번 도입하면 교체가 어려웠잖아. 근데 이제 AI가 그 기능을 몇 달 만에 따라잡으니까 고객들이 비싼 구독료 낼 이유가 사라지는 거야. 소프트웨어 회사들 매출이 빠지면 빚을 못 갚아. 사모신용 부실채권 폭증, 연쇄부도 가능성, 이 전달 경로야. 2월에 UBS가 이 시장 최악 디폴트율을 15%까지 볼 수 있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미국 대표 사모신용펀드 블루 아울이 환매를 막아버렸어. 투자자들이 돈 돌려줘 라고 해도 못 준 거야. 주가가 60% 넘게 폭락했어. 이게 마치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랑 비슷한 구조야. 그때도 처음엔 주택대출 일부 문제처럼 보였었는데 알고 보니 전 금융 시스템에 퍼져 있었잖아. JP모건 다이먼 CEO가 이 시장을 두고 바퀴벌레라고 표현했어. 한 마리 보이면 뒤에 수백 마리가 숨어 있다는 말이야. 월가가 이란 전쟁보다 이걸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이란 전쟁은 협상으로 끝낼 수 있어. 근데 2,500조 원짜리 빚덩어리가 연쇄부도로 터지면 아무도 막을 수 없거든. 자, 정리하면 사모신용 이슈의 핵심은 이거야. AI가 소프트웨어를 죽이고 소프트웨어 회사가 빚을 못 갚고 2,500조 원짜리 사모신용 시장이 흔들린다. 이게 지금 째깍거리는 월가의 진짜 시한폭탄이야. 이란보다 이게 더 무서운 이유를 알겠지? 자, 다음 팝콘 까볼게. 오늘 아침에 베이징에서 중요한 행사가 하나 열렸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스스로 우리 성장 어렵다고 인정한 날이야. 오늘 중국 전인대가 베이징에서 개막했어. 전인대는 중국의 국회 같은 건데 매년 초에 열려서 올해 경제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야. 근데 올해 발표가 충격이야. GDP 성장률 목표를 4.55%로 잡았거든. 왜 충격이냐고? 1991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야. 1991년이 언제야? 소련이 붕괴하던 시대잖아. 중국이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렇게 낮게 잡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낮췄어. 원인을 파고 들어보면 세 가지야. 첫째, 부동산 침체. 중국 경제의 30%가 부동산인데 헝다그룹 파산 이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어. 둘째, 소비가 안 살아나. 집값이 계속 빠지니까 자산이 줄어드는 국민들이 돈을 안 써. 셋째, 미중 기술 전쟁. 반도체, AI에서 미국한테 막히니까 기술 자립에 엄청난 돈을 써야 해. 그러니까 성장 여력이 쪼그라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성장 목표는 낮췄는데 군사 예산은 7% 올렸어. 2026년 중국 군비가 277조 원, 세계 2위야. 성장은 포기하되 군사력은 키운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이 경제 성장 경쟁 대신 전략적 자립과 군사력 강화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야. 이건 중미 관계에서 중요한 신호야. 오늘 전인대에서 5개년 계획도 발표됐는데 핵심이 미국 기술 의존 탈피거든. 미중 전쟁의 무대가 총칼에서 기술, 자원, 금융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야. 자, 중국 이슈 정리하면 중국이 성장 목표는 35년 만에 최저로 낮추면서 군비는 최고 수준으로 올렸어. 경제 여력이 줄어들수록 대외 공세는 강해지는 역설적 구조야.
이게 한국 수출, 반도체, 중국 시장 의존 기업들한테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변수야. 자, 다음 팝콘 까볼게.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세. 이게 완전 새로운 국면이야. 어제 미국에서 진짜 신선한 뉴스가 터졌거든. 어제 3월 4일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발표를 하나 했어. 이번 주부터 모든 수입품에 15% 글로벌 관세를 전격 시행한다고. 이게 왜 새로운 이슈냐면 배경이 있거든. 지난 2월 20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IEEPA 기반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어.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 혼자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한 건 권한 초과라고 법원이 막은 거야.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거기서 멈췄냐? 아니야. 법원이 막은 방법만 못 쓰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유지하면 되잖아. 그래서 베선트 장관이 이번 주부터 기본 관세 10%를 15%로 올려서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한 거야. 법원이 상호 관세를 막아? 그럼 기본 관세를 올리면 되지인 거야. 더 충격적인 건 또 있어. 트럼프가 스페인한테 모든 무역 중단을 선언했어. 스페인이 이란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자 트럼프가 바로 장대한 분노라며 무역 끊겠다고 했거든. 동맹국한테 경제 제재를 하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란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트럼프의 글로벌 질서 재편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거야. 반대하면 동맹이든 아니든 무역 제재. 이건 한국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구조야. 이란 협상에서 미국 편을 안 들면 언제든 비슷한 압박이 올 수 있거든. 자, 오늘 세 이슈를 다 뜯어봤으니 팝코니가 이걸 어떻게 투자에 연결할지 정리해줄게. 큰 그림부터 보자. 지금 세 개의 폭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 월가 사모신용 부실, 중국 성장 둔화, 트럼프 관세 전쟁 임하. 이 세 개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뭐냐면 불확실성의 구조화야.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구조적 변화라는 거야. 이런 시대에 어디에 돈이 모이느냐? 팝콘 이 입장은 명확해. 첫 번째는 금이야. 현재 온스당 5,161달러. 아직 끝이 아니야. 왜냐면 트럼프 관세로 달러 신뢰가 흔들리면 중립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리는 경로가 살아있거든. 두 번째는 AI 하드웨어야. 단, 소프트웨어 아니고 하드웨어.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가 무너진다면 반대로 AI 연산을 위한 GPU,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는 더 필요해지는 거야. 오늘 브로드컴 실적이 깜짝 서프라이즈 난 것도 바로 이 맞춤형 AI 칩 수요 폭발 때문이야. 세 번째 리스크 포인트는 코스피야. 오늘 9.6% 폭등은 기분 좋지만 흥분하면 안 돼. 이 반등이 추세 전환인지 확인하려면 앞으로 2주 동안 이란 협상 진전 여부, 그리고 사모신용 위기가 글로벌 금융주로 얼마나 번지는지를 봐야 해. 사모신용이 흔들리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유동성 좋은 한국 반도체 대형주부터 팔거든. 삼성, 하이닉스. 오늘 반등이 좋다고 무작정 물타면 이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야. 오늘의 팝콘 한 줄. 이란 전쟁은 뉴스고 사모신용 중국 둔화 트럼프 관세 임박은 구조야. 뉴스는 끝나도 구조는 남아. 오늘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다음에 더 깊이 파고들었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팝코니가 자세하게 리서치해서 알려줄게. 이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야.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 투자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 오늘도 팝콘 이슈였어.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올게. 또 보자.